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공부하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열려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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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선 모습공식 6개 하겠습니다. 전부 다 자기 스스로 모습공식 6개 하십시오.
네. 6개 하셨으면 이제 그 하나를,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6개로 쪼개 보십시오. 6개로 쪼개세요. 자, 6개로 쪼개보면, 우리가 보는 하나의 그 물체는 많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돼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만약에 책이다, 네 책이다, 이러면 그냥 이때까지는 어떻게 봤냐? 그냥 책으로만 봤거든? 책으로만 봤는데, 그냥 책! 이라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 이걸 책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근데 이 책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서 책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거는 종이 이런 뭐 인쇄된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재질로 된 이걸 6개로 이렇게 6개 정도로 쪼개서 보면 이 요소들이 다 해체가 돼요. 해체가 되면 책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거기 실체가 없거든요. 실체가 없다는 걸 자기도 알게 돼요. 처음에는 잘 모르겠죠. 그러나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 이 책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물건이 아니구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하나의 어떤 결과물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눈으로 보는 책뿐만 아니라 귀로 듣는 소리랄지 우리가 촉감이랄지 또 맛이랄지 냄새랄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생각 좋다 나쁘다 옛날로 갔다가 또 미래 계획도 세우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야 실체가 없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인식을 하게 되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 책을 이것을 어떻게 했나?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봐.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모습이 있다라는 말이고 모습이 있다라는 것은 변한다라는 것이거든요. 변한다라는 겁니다. 변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생겼다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변한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요 책을 보기는 보는데 어떻게 본다? 헛것으로 보게 되죠. 변하는 도리로 보게 되죠. 변하는 도리. 반드시 생긴 것은 사라지는 도리로 보게 된다. 변하는 도리로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사흘 쭉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게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랄지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로 보는 육진 경계를 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익숙이 돼서 그렇게 이제 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면 지관 정해쌍수가 돼요. 이 모습공식은 지는 뭐를 지라고 하지요? 지는 있다, 없다. 그게 무슨 물건이 있다, 무엇이 공하다, 없다 라는 이러한 모든 그 말마디의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아르마리를 다 내려놓는 것을 지라고 하거든요. 지라는 것이. 모든 아르마리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아니다 없는 것도 아니다 있는 거 아닌 것도 아니고 없는 거 아닌 것도 아니다 이러한 모든 아르마리를 내려놓는 것이 지입니다. 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 이게 책인 줄 알았는데, 책이 본래 있는 줄 알았는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뭐, 책도 그렇지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뭐, 부처,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중생,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싫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안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른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깨달음,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미함,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이런 그 상대성인 모습에서 그것을 말하자면 그 아르마리를 다 놓아버리는 작용이 됩니다. 이게 이 모습 공식이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지가 되거든요. 지가 돼요. 그러고 또 관이라는 거는 뭐냐? 비파사나라고 하죠. 보통 관이라는 것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런 모든 모습이 생멸하는 것. 그러니까 났다가 꺼졌다가 하는 것을 어떻게 본다? 아주 밝게 통찰해서 보는 거지요. 밝게 보는 것을 관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비파사나가 저절로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 책이라는 것이 생겼다가 이거 곧 사라질 것이네. 책의 인과로 인해서 생긴 모습의 그 생멸을 아주 밝게 관찰하는 거지요. 밝게 보는 거. 밝게 보는 거를 명견이라고 하죠. 명견. 밝을 명자에 볼견자. 그 옛날에 그 TV에 그 9번에서 명견만리라는 그 어떤 한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 교수님들이나 그 전문가가 나와서 그 강의를 하는 그게 있었어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가 뭐냐면 명견만리예요. 이렇게 만리를 굉장히 밝게 본다. 미래를 잘 보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게 명견만리거든. 미래를 잘 보는 거. 그래서 인과 그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어떤 결과, 모습이 생멸하는 거. 생멸한다는 다른 말로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것을 아주 밝게 이치대로 보는 것이 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습 공식을 하면 저절로 되네. 그게 모습 공식을 하면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을 반드시 붙이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것을 반드시 붙이면 모든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구나. 자기도 모르게 연기에 대한 이해가 바로 공성에 대한 이해가 되거든요. 연기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은 실체가 없다. 그게 공하다라는 것이거든. 이거를 만약에 꿰뚫어서 내가 언제 어디서나 그것이 잘 장착이 돼 있으면 공부하는 거 하나도 걱정할 것이에요. 공부 잘하려고 할 것도 없어. 왜? 내가 늘 바르게 이치대로 사실대로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공부가 절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부가 절로 돼요. 그렇게 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관으로 그대로 이렇게 보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들뜬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아. 들뜬 마음이 가라앉게 돼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만약에 불안,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불안이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으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처음에야 잘 안 되겠지만 계속 내가 공부를 하면 그 불안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정말 온갖 망상에다가 막 파도처럼 물결치는 그런 불안감, 그런 마음들이 가라앉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공부하는 이 선근이 이렇게 자라나요. 선근이 말하자면 증장이 된다. 증장이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무엇에 대해서 고정관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스스로 인식하고 파악이 돼요. 내가 어떤 고정관념을 계속 가지고 어떤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내가 이런 괴로움이나 이런 말하자면 얽매임에 내가 계속 들어가고 있구나. 이것을 자기도 모르게 자꾸 파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파악하면 그것을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한번 그걸 잠깐만요. 칠판 좀. 앵글 맞춰야 되죠. 네. 이거는 제가 늘 얘기했던 겁니다. 늘 얘기를 했는데, 요 칠판에 이제 제가 경계 짚는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깨달음을 막 찾으러 다녀요. 찾으러 다니는데, 찾는 것만 내려놓으면, 찾는 것만 확실히 내려놓으면, 그냥 바로 그 자리가 깨달음이다. 바로 그 자리가 내 마음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내다 하는 아상이에요. 아상. 내다 하는 아상. 내다 하는 생각이죠. 아상. 내다는 생각인데 이 내다 하는 아상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우리의 육근, 육진, 육근이 이제 육진하고 만나면은 안이비설 신이가 색성향 미촉법을 만나면 거기서 육식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 촉이 일어난단 말이지. 이 육근 육식 육진이 촉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뜬금없이 그냥 행위자가 나타나 버리는 거야. 아라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좀 더 그거는 경전에서 하는 얘기고, 그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자, 우리의 마음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성품을 가지고 있냐면 공적하고 영지한. 그러니까 텅 비어서 고요하고 신령스럽게 아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허공으로서 나라는 거죠. 또는 청정하다는 것이 하나의 티끌도 없는 것이거든요. 강명, 아주 말하자면 밝게 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텅 비고 고요하고 청정하면서 아주 잘 밝게 안다, 신령스럽게 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특징이라. 그 우리의 마음의 말하자면 본능이라고 하죠. 본래 가지고 있는 성능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본래 청정하고 공적하지요.
청정공적하니까 모습이 없어요. 무상이지요. 무상이에요. 청정공적하니까요.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어. 그래서 이것이 모습이 없는 청정하고 공적한 나의 마음자리. 나의 마음자리라고 내가 생각을 하자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그런데 능음경에서는 이 자리가 너무 밝은 자리라, 강명한 자리, 너무 밝아서 그 밝은 것을 자기가 알려고 해. 밝히려고 해. 그러면서 주체와 객체로 나누어 버려. 주체와 객체로 나누면서 주가 생기고 객이 생겨버려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이렇게 청정한, 청정공적한 이런 이 자리에 너무 자기가 신령스럽게 잘 알아. 강명, 아주 밝은 자리라. 그런데 그 밝은 것을 무명이 생긴 첫 번째 이유라고 그 능음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경계를 지어버려요. 경계를 지어. 경계를 지어서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경계를 세우면은 요게 주체가 돼요. 요게 주체가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객이 돼요. 객체가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요거는 능이 되고 요거는 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나다 이라거든. 나라고 해. 나라고. 주체. 그래서 보는 내가 있고 듣는 내가 있고 말하는 내가 있고 다 내가 지금 현재 나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은 그 지금 반야성 보살님도 나야. 반야성 보살님도 나지요. 내가 반야성 보살님이 보고 반야성 보살님이 듣고 반야성 보살님이 말하고 반야성 보살님이 걸어가고 반야성 보살님이 오늘 법회에 딱 오셨어. 그러니까 나도 일신명이라는 나라고 있고 반야성 보살님도 내가 있고 이 지금 우주 법계에 있는 일체 중생들이 전부 내라고 하네. 그렇지요? 전부 나라고 해. 전부 나라고 하는데 지금 요 내가 본래는 없었어. 본래는 없었는데 경계를 딱 지워버리니까 이 백봉 선생님 말씀 맞다나 이 호호막막한 허공에 뭐라고 내다 하는 것이 있어서 그냥 딱 거기에 묶여버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번 이 자리, 이 마음자리를 아는 것이 깨달음이죠. 깨달음이야. 근데 무엇이 요 경계를 딱 지워버리는 바람에 주체가 생기는 바람에 요 주체가 깨달음을 향해서 막 쫓아가. 깨달음이 뭐가 돼버려요? 주체가 있으니까 객체가 돼버리죠. 깨달음이 객체가 돼. 막 이 깨달으려고 내 성품을 찾으려고 이 주체가 객체를 쫓아다녀. 이게 주체가 딱 생기면 뭐든지 자기가 주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객으로 해서 다 자기가 이제 찾으려고 하는 그게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전체의 그 마음자리, 우리가 말하자면 공적영지한 마음자리에서 이렇게 보면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해도 되죠. 이게 허공으로서의 나. 요 허공으로서의 나에서 내가
허망하게 경계를 지어서 나라고 딱 해가지고 나와 경계를 나와 주체와 객체를 나눴는데 만약에 내가 가만히 법문을 듣고 경전을 읽으면서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네. 또 내가 쓰는 마음이 전부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하나의 생멸하는 그 모습이네. 이렇게 내가 알아. 그렇죠? 그렇게 내가 알면 갑자기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사라지죠. 나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 나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면 나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는 동시에 뭐죠? 바로 이 자리죠.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주와 객이 다 어디에 있던 거예요? 이 마음자리에 있던 거잖아요. 따로 어디에 가 있던 게 아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지금 경계를 지어놓은 것이 내 몸도 나라고 하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 몸뚱이라면 눈, 귀, 코, 혀, 몸 다 들어가 있지요. 눈, 귀, 코, 혀, 몸 다 들어가 있지요. 의근은 좀 다르지요. 의근은 그 말하자면 육식에 좀 해당이 되는 거라 살짝 다를 수가 있는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안이비설신이 전부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네. 그리고 내가 지금 일어났다 꺼졌다 하면서 온갖 모습을 보고 일으키는 그 반연심, 그 모습을 보고 일으키는 망심, 망심을 이 망심이 내 마음인 줄 알았더니 내 마음이 아니네. 그렇죠? 색, 수, 상, 행, 식이 있는데 색이 우리의 몸뚱이고 수상행식이 우리가 말하는 정신작용인데 이것이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겨서 그것이 나라고 할 수가 없네 라고 내가 마음에 확신이 들거나 결정이 되거나 확 믿어. 이거 진짜 이거 가짜네 하는 동시에 어떻게 된다? 요 경계를 지어놨던 것이 사라져버려.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주와 객이 전부 다 한 바탕에 있는 거예요. 한 바탕에 있어.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내라는 게 있어서 내가 물도 마시고 내가 밥도 먹고 내가 공부도 하고 그 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것이 싹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동시에 이 자리가 무슨 자리가 돼버려요? 무슨 자리가 돼? 이 자리 무슨 자리? 허공으로서의 나가 돼버리죠. 허공으로서의 나가 그냥 내가 앉은 자리에서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는 거지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로 한 소식 하고 가야 돼. 정말로 한 소식 하고 가야 돼.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때까지 내가 하는 자, 행위자가 나라는 것이 늘 있었는데 그 나라는 것도 뭐예요?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에서 일어난 하나의 망심이죠. 망심이니까 이것만 사라지면 내가
나다 하는 것만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네. 정말 몸뚱이도 색수상 행식이 전부 다 나라고 할 수가 없네. 내가 이때까지 거꾸로 생각을 했구나 하는 동시에 뭐가 돼버린다?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는 거예요. 하는 동시에 하는 그 마음이 결정이 되고 딱 내가 확고하게 믿음만 딱 가버리면 그 자리에 앉아서 허공으로서의 나가 된다고. 허공으로서의 나를 찾으러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나라고 따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딱 되면 뭐가 돼버려요? 그냥 새말기예요. 내가 이때까지 한 번도 허공으로서의 나를 떠나본 적이 없어. 나는 이때까지 한 번도 허공으로서의 나를 떠나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때까지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가 삐깔수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그냥 늘 했던 거라. 늘 했었어요. 한 번도 하지 않았을 때가 없었어. 음, 1초 도반님. 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느낀 바가 없나요? 있습니다. 무엇을 느끼나요? 지금 있습니다 하는 것이 누가 해요? 제가 하겠습니다. 허공으로서 나가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가 세세생생 이 경계를 지어놓은데 너무너무 익숙하고 너무너무 여기에 말하자면은 이게 견고하게 이게 돼 있어서 견고하게 돼 있어서 맨날 이거 깨달음을 찾으러 가야 되는 줄 알아. 자기 성품을 찾으러 가야 되는 줄 알아. 근데 이 성품을 깨달으려고 하는 자나 그 성품이나 어디에 다 있어요? 주객이 아닌 상태라는 거예요. 그냥 본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요 지금 잘못된 몸뚱이가 내구나. 내가 쓰는 마음이 내 마음이구나. 요렇게 생각을 이때까지 했어. 이때까지. 그게 너무 견고하다 보니 이게 한두 번 얘기를 하고 우리가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해도 이게 뚫어지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방법이 뭐예요? 일체의 모든 망심을 내려놓고 일체의 모든 망심을 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이것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거 나라고 하는 것도 내려놔 버린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것도 내려놔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내가 이때까지 깨달음 찾으러 허공으로서의 나 찾으러 이때까지 쫓아다녔는데 이때까지 내가 쓰던 것이 맨 허공으로서의 나였네? 보고 듣고 말하는 성품 이때까지 찾으러 다녔는데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성품 한 번도 안 쓴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쓴 적이 없는 거예요. 홍정화 도반님이 이해 가시나요? 네. 네, 좋습니다. 김은숙 도반님은요? 네네. 또
처음에는 내가 내 뭐 오온이죠. 오온 몸과 내가 하는 모든 정신작용들이 전부 온 개공이죠. 전부 비었다라는 것을 온 개공도 일체고행. 그래서 일체고행을 다 건졌다고 반야신경에 나오는데 지금 현재 나는 어떤 상태냐면 내가 그냥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라. 그런데 이걸 누가 안 믿느냐?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본래 네가 부처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건 누가 안 받아들이냐? 자기가 안 받아들여요. 왜 안 받아들이냐? 경계를 딱 쳐놨거든. 경계를 딱 쳐놔가지고 모든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데 어떤 그 행위하는 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주체에 상대되는 객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요 객체에 들어앉지요. 요 주체가 요 객체에 들어앉지요. 들어앉는 것도 허공으로서이나 안 들어앉는 것도. 그래서 이것만 내가 사라져버리면 이게 주체, 객체, 능과 소가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 안에 있는 거라.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에서 허망하게 한 생각을 내어서 주체와 객체로 나눠버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그렇게 몸뚱이가 가짜다. 왜? 몸뚱이를 진짜라고 우리 중생들은 100% 거기서 한 발짝도 안 물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딱 사라지면 그 자리가 허공으로서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막 깨달으려고 하는데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찾지 말아라 이러잖아요. 선사들이 찾지 말아라. 찾는 것을 놓아라. 찾는 것을 놓아라. 왜 그러느냐? 찾는 것을 놓아라는 말은 찾는다라는 것은 주와 객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말이죠. 찾는 놈이 있고 찾을 것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모습 공식을 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지금 내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자, 행위자 또는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내가 해. 그러면은 꾸준히 내가 공부를 꾸준히 모습 공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내려놓는 자리가 뭐다? 허공으로서의 나라예요. 허공으로서의 나를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내려놓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 그래서 모습 공식이 굉장히 좋은 방편이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방편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해서 이것이 사라지면 딱 내려놓으면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라. 그러면 이걸 내려놓는 동시에 뭐가 된다? 새맑기가 돼버리는 거지요. 새맑기는 뭐예요? 본래 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성품 자리가 온갖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온갖 모습을 굴리는 거잖아요. 공적 영지, 묘용이거든.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기 때문에 모습 공식을 충실히 쭉 하게 되면 새말귀는 그냥 저절로 된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말이라고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한테 또 공부를 하러 왔더니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시는데, 아이고, 보고 듣고 말하는 그 성품짜리가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유, 내가 이때까지 보고 들었잖아요.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도 보고 들었잖아요. 그럼 이때까지 맨날 내가 쓰던 거네. 한 번도 안 쓴 적이 없네. 아, 그럼 내가 이때까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공부도 한다고 그냥 애를 쓰고 그렇게 이때까지 한 게 뭐야? 허공으로서의 나, 그 자리가 한 거지요. 그래서 턱 그러고 나니까 헐 하도 기가 막히더라. 뭐 학을 찾으러 다녔다네. 그 깨달으려고 얼마나 깨달으려고 찾으러 다녔는데, 아이 맨 자기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아상,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 아상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이거든요. 그렇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상이라는 것이 본래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다 하는 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망심, 내가 좋다, 나쁘다, 뭐 안다, 모른다, 어쩐다, 저쩐다 막 하는 거, 그것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내려놓는 그 자리가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이것이 마음에 딱 와서 걸려서 내가 바로 그걸 쫙 봐버리면 뭐다? 그게 정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정견, 식심이라고도 하지요. 그거를.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우냐? 정견 세우는 게 그렇게 어려우냐? 뭐 어렵다 쉽다도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모습 공식을 해서 쭉 이렇게 가게 되면 주도 능도 놓고 소도 놓아. 좋은 것도 놓고 나쁜 것도 놓아. 깨달음도 놓고 미한 것도 놓아. 아는 것도 놓고 모르는 것도 놓아. 다 놓아. 막 무조건 놓아. 그냥.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라는 거죠. 놓고 또 놔. 놓고 또 놔. 놓고 또 놔. 하여튼 무조건 놔보자라는 거죠. 무조건 놔보자.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자꾸 놓고 놓으면은 뭐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러면 너무 허무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거는 미한 거지요. 허무할 거 아니야. 이 생각 나면 뭐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허무할 거 아니야.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 또 놓고, 놓고 또 놓고,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이것이 이렇게 경과하게 돼 있는 것이 점점 옅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싹 없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옅어지고 해서 이게 사라지면 헐, 내가 이때까지 성품을 쓰는 놈이 그놈이야. 그놈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엉뚱하게 공부를 하니까 어렵고 힘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상대성은 절대성의 불림세, 절대성, 상대성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제일 알아듣기 쉬운 거는 이 경계를 짓는 거예요. 경계. 이렇게 동그라미 딱 경계를 지어서 그게 주체가 되고 그 동그라미 안이 되고 동그라미 밖은 밖이 돼.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동그라미 하나 꺼놓은 거, 동그라미 하나 꺼놓음을 해서 안과 밖이 생긴 것이지 능과 소가 생겨버린 것이지 동그라미만 안 끄면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라요. 엄명도바님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만 자꾸 하면 된다? 내가 지금 분별하는 거, 둘러보는 거, 그것만 자꾸만 내려놓으면 돼. 그게 공부가 제일 빠를 거예요, 아마. 자꾸만 내려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온갖 거를 다 내려놔, 그냥. 내도 내려놓고, 니도 내려놓고, 지구도 내려놓고, 다 내려놔. 전부 다 내려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관이라는 거는 뭐야? 인과가 생멸하는 것을 밝게 보는 것을 관이라고 했거든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원인과 결과의 그 생멸 현상을 아주 이치대로 밝게 보는 것을 관이라고 하거든. 지라고 하는 거는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 그 아르마리를 전부 멸하는 것. 전부 다,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르마리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앉아서 고요한 것도 하나의 모습이죠.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요하면 어쩌느냐. 고요해서 참 좋다. 계속 고요하면 좋겠다. 고요와 내가 어떻게 된다? 상대가 되지요. 진짜 청정, 공적은 상대가 없는 자리거든. 상대가 없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공부하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을 자꾸만 찾고 무엇을 자꾸만 자꾸 조작을 한다고 말을 해야 되나? 그렇게 하는 것이 공부하는데 가장 걸림돌이라요. 그러잖아요. 본래 우리는 부처다. 본래 나는 부처다.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거든.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꾸만 모습 공식해. 자꾸만 모습 공식을 하면 이 경계를 지어놓은 것이 사라지면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라. 이것이 있을 때도 허공으로서의 나, 없어도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있고 없고 상관이 없어. 그런데 뒤바뀐 생각을 하죠. 이렇게 자기가 딱 경계를 지어놓으면 안과 밖이 없는 데서 안과 밖을 나눠, 나와 너가 없는 데서 나와 너를 나눠, 능과 소가 없는 데서 능과 소를 나눠, 맨 나누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본래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였어요. 본래요. 그러면 만약에 본래 그렇구나 해서 이것을 딱 자기가 내려놔 버리면 새말귀는 절로 되는 거죠. 바로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을 하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보고, 내가 지금 내가 있으니까 내가 보이는 경계, 아니 비설신이에 보이는 그 상대되는 색성향 미촉법이,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육식을 자 우리 세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와 세상이 따로 있는 줄 아는데, 여기 보면 뭐 어디예요? 나와 세상이 어디에 있다? 같이 있잖아요. 나하고 세상이 따로 두 개의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경계만 사라지면 하나라. 어디 허공으로서의 나에 있는 하나라, 하나. 그게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 깨달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경계를 지어놓은 거, 이 청정강명한 공적 영지한 그런 내 마음에 자기가 경계를 지어서 둘러보는 거. 그러니까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이기 때문에 그 경계에 지어져 있다라는 것만 내가 확실하게 알고 그 경계만 내려놓으면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보고 듣고 말하고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허공으로서의 나는 생멸이 없거든. 왜? 무상이기 때문에. 모습이 없어서 생하고 멸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경계를 지어버리는 것은, 경계를 짓는 것 자체가 생멸을 일으키는 거지요. 생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렇게 하실 때 그 이치를 확실하게만 이해를 하면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야. 이거를 지금 모르니까 막 별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제 보림선언에서는 굉장히 상승법문을 하는 곳이라 그랬는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뭐 절해라, 염불해라, 사경해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한다? 그 마음을 우선 가라앉히는 그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필요하지요. 마음을 가라앉혀야 자기를 회광반조를 할 거 아니야. 자기를 되돌아볼 거 아니냐고. 자기를 되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맨날 바깥으로만 보고 있거든, 우리가. 맨날 바깥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자기를 회광반조를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많은 방편이 있죠. 많은 방편이 있어요. 그러나 그 방편들을 다 들여다보면 간화선도 분별심 하나를 주지요. 화두라는 분별심 하나를 줘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거, 택도 없는 거지요. 그거 딱 하나 주지. 그러면 그것만 의심해. 다른 거 절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런단 말이지. 그러면 온갖 망상을 다 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그것만 하는 거거든. 근데 오로지 그거 하기가 쉽냐라는 거야. 상당히 어렵다는 거야. 그리고 비파사나에도 가면 뭐 어떻게 해요? 오로지 변하는 것만 보라 하거든. 변하는 것들을 철저히 관찰을 해서 변하는 것이 실체가 없고 가짜다, 헛것이다, 내가 거기에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관찰하게 하는 것이 비파사나거든요. 비파사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습공식은
지와 관이 다 되는 거야. 그 무엇이 돼도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뭐 변한다, 헛것이다, 뭡니다. 온갖 것이 다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공부를 해서 나중에는 스스로 이것을 지금 자기가 경계를 지어놓은 거, 뒤바뀐 생각이죠. 그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내가 있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또 그가 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내가 있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만 하면 어느 날 진짜 시절 인연이 딱 오면 진짜 이때까지 나는 내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헛것이었네, 망심이었네. 그렇게 마음이 딱 돌아가 버리면 그 자리에서 뭐다?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그 자리에서 허공으로서의 나. 가는 것이 아니요. 그걸 깨달음을 찾으러 가고 얻으러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 공부가 그렇게 막 첩첩산중이고 어렵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자꾸만 어떻게 하느냐? 엉뚱한 짓을 자꾸만 해. 그냥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고.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말하자면 그 경계를 지어 놓은 것만 스스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자꾸만 내려놓으면 그 자리가 허공으로서의 나인데 이놈의 건데 내가 잘못된 그 뒤바뀐 생각을 가지고 또 딴짓을 해. 깨달음을 찾으러 다녀. 뭐를 하래. 이렇게 하니까 자꾸 꼬여버리지. 그러니까 공부를 단순하고 담백하게 하라는 거예요. 담백하게. 직심이라고 하지요. 그거를.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요. 많은 생각이 왜 필요하냐고. 지금.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그것이 안이, 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촉식, 각이죠. 견문각자들 지식. 이런 것이 전부 다 무조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실제로 내라고 하는 것이 본래 헛것이었네. 내가 딱 이렇게 말하자면 경계를 지어놓은 것이 이렇게 딱 테두리를 지어놓은 것이 전부 가짜네. 내가 이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었네. 하면 그 자리에서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새말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내가 한다. 그 내라는 것은 법신자리다. 법신자리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이 법신자리가 하는 거예요. 법신자리. 그래야 진정한 새말기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